어제 이제 뭐 그러니까 어제는 김경률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또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불러내가 손 들고 이 사람 여기 나온다. 이거 선거 개입 아니에요? 비대위원장이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천 과정에? 검찰은 그래도 되죠. 검찰은 된가요? 네.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그냥 그 자리에서 기분파처럼 하시는 그러니까 군중들이 이렇게 있는 데에서 업돼서 하시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해요. 거기가 그 지역이 마포 지역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서울시당위원회 신년 인사회. 그 네. 지역이 마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정청래 최고를 네. 까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김경률이 잘하겠네.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김경률을 확 띄워버리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계속 시스템 하시던데 시스템 없음이 시스템입니까? 아니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그 자리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김성동이라는 사람이 네. 있어요. 그분이 거기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보면 이제 상암동이 마포잖아요. 상암동 제가 자주 가니까 보면 프랭카드 항상 걸거든요. 십몇 년을 그렇게 계속 이제 민주당 져가지고 그런데도 당협위원장 했는데 그 사람 앞에 두고. 아니 그래서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것을 할 계획이었다면 네. 김경률을 거기서 띄울 계획이었다면 김선동 씨한테 미리 언질을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런 과정들이 전혀 없었어요. 누구도 그렇게 할 거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우리 김경률 씨는 예상했나요? 제가 볼 때 약간 오늘 인터뷰 2개를 보니까 말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생각했다는 말도 있고 또 한 인터뷰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제안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계획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 생각에는. 네. 그래서요. 이 중요한 이것들을 가지고 253개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어제 참 김경률 253개 그 각 지역위원회에 당협위원장들이 있을 겁니다. 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그분들은 지금 그것이 가장 중요하대. 그렇죠. 내가 공천을 받나 못 받나 경선을 하나 안 하나 이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그분들 개개인들한테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인생이라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놀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실은 지난번에 김민기 선배하고 그 조광특위를 할 때 어느 곳을 바꿀 때 그분한테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계속해서 거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꾸더라도 그분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좀 수용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 거예요. 그거는 사람하고 같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이는 이 태도는 사람이 눈에 뵈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 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를 해나갔을 때는 위험해요. 네, 그럼 위험하죠. 예, 사람을 안전하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정치인데 그리고 정치의 본령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러저런 갈등들이 있는데 그 갈등을 화합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조정하고 화합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정치인데 그분이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화합하는 워딩은 하나도 안 나오고 싸우는 워딩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더 그럴 것 같아요. 김용남 전 의원도 이준석 신당으로 갔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었대요. 제가 들었는데 다른 방송에서 자기 앞에 앉혀놓고 그리고 박문규 산자부 장관 있잖아요. 3개월짜리. 네네. 3개월 하고 왔어요. 선거에 무슨 이력 올려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여기 손 들고 막 또 사진 찍고 뭐 좋은 사람을 얘기하고 그 당시에 박명구 그분은 당원으로 가입도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김용남 의원이 거기 앉아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욕감을 느끼고 결국은 이준석 신당으로 간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주 상습적으로 해요. 그 모욕감을 주는 것이 일반 검사들은 그러지 않아요. 일반 검사들은 그래도 이제 질문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을 배려해서 질문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왜 특수부 검사 이분들은 이러는지 윤석열 한동훈 이 특수부 라인의 검사들이 왜 이러는지 저는 특수부의 문제를 좀 진짜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성균 이 사망 배우 이 사건 보면서요. 이거는 너무나 문제가 큽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어떤 아이가 어떤 군인이 자살 사건이 일어나도 그 자살은 명백하다. 근데 그게 자살에 이르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기 위해서 이게 신체적인 폭력이 있었나 부검하고요. 신체적인 그런 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정신적 압박이 있었나라고 해서 이것을 심리해부라고 합니다. 심리해부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동료도 조사하고 상관도 조사하고 요즘에 일도 조사하고 뭐 일기장도 조사하고 요즘 찾아본 것들도 모든 걸 조사해서 심리해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자살에 이르게 되는 데 있어서 국가가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공상으로 해주면서 그 원인들을 책임자들을 없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다가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사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수사 도중에 별일 없었는데요. 이 한마디면 끝나나요? 그건 아니죠. 저는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더 벌어질 겁니다. 누가 피의자가 될지 모릅니다. 누가 참고인으로 불려갈지 모릅니다. 누가 교통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처럼 누가 이런 사건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잘 밟아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 와중에 밀폐된 공간에서 자기들만 있는 공간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자살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조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사 자체도 안 해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는 도중이에요. 조사 도중에 그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사망했을 때에는 필수적 절차들로서의 이런 조사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 이성균 씨만 사망한 게 아니라 그 송영길 그 참고인으로 갔던 그분도 사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정근 씨 남편도 사망한 거 아닙니까? 그 사망이 어떤 경우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알지도 못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수사기관에서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나가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저는 저 같은 우리 법률가들과 그다음 저 같은 입법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것을 이거 뭐 잘못했으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 검찰 정권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입법화를 해야 한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법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게 소위 이제 일부 언론에서 봉변당했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김선동 마포을 당협위원장 현장에서 한동훈 각성하라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제지를 당하고 윤영선 계양을 당협위원 이게 우리 이재명 대표 지역구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고 없는 낙하산 공천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김영남 당협위원장은 탈당 후에 개혁신당에 입당을 했고 또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정치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장관을 했지만 뭐 국회나 이런 경험은 없고 그래서 막 이제 여러 가지 뭐 개혁한다고 쏟아내는데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발언에 대해서? 정치를 전혀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이 국회의원을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정치 혐오하는 분들이 매우 좋아하겠죠. 국회의원이 뭐 하는 게 있다고 맨날 싸우기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우리 의회라는 게 없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뭐 예를 들면 사장님들도 있고 노동자들도 있고 또 이런 세력도 있고 저런 세력들도 있어요. 이 세력들이 각각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대표돼서 그 어떤 그 국회라는 곳에 모여 있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 의회가 있는 이유는 그러한 내전을 전쟁으로 하지 않고 총칼로 하지 않고 말로 하라는 겁니다. 각각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총칼로 하면은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말로 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그 합의점은 절대 한쪽에서 볼 때는 100점짜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점, 70점에서 만족하는 그런 결론들이 항상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합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고 네. 그 정치의 장이 국회예요. 이 국회가 이렇게 있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내전을 허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숫자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변하는 사람들, 대변하는 세력들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숫자가 줄어들면 상권 분립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예산이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법부나 행정부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압도적으로 적은 게 국회입니다. 예산도 압도적으로 적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 대해서만큼은 왜 너희들 싸우냐 계속 하는 게 여기는 말로 싸우는 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 싸우는 것이 우리를 국회로 보냈던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서 충분히 싸워줌으로써 그들이 충분히 대변된다는 느낌을 받아야지만 이게 화합이 될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숫자를 줄인다는 분들 보면은 이 국회 기능을 완전히 쫙 없애가지고 행정부에 종속되고 사법부에 종속되고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원톱 체제 만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맞아요. 대통령 원톱 체제로 이게 됩니까?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명당 대표하는 국민의 수가 제일 많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거는 대표성이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 숫자가 줄어들면 특권이 더 강해져요. 지금 300명인도 뭐 특권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줄어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는 특권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소수가 되면. 특권이 생기고요. 그것과 그렇죠. 관련해서 어떤 재밌는 얘기가 있냐면 우리 판사님들이 막 힘들다고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판사 숫자 줄일까? 아니 판사 숫자를 늘릴까? 판사를 더 뽑을까? 하면 그건 아니야. 그건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들다는데 사람을 늘리면 왜 싫어할까요? 본인들의 권한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실은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국회의원을 더 뽑아서 더 부려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더 일을 부려먹으면 잘하면 되는 되잖아요. 거지. 일을 잘하면. 예. 그건 문제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이미 논의가 있었고 이 논의에 대해서는요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한 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검사 숫자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 참 특이하죠. 네. 그게 자기 내로남불의 전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아마추어리즘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용산 이제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민 의원님 보실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잖아요. 또 대통령의 태도나 발언을 보면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잘 인식하고 듣고 있는지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이거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하는 통로가 막혀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국힘당 의원들 각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이 정치를 같이 하고 있는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이러저러 부분들 각성하려고 하고 항상 깨어있으려고 합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돼서 근데 국힘 의원님들께서 훨씬 더 각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힘에 있는 의원들이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더 많죠 훨씬. 네. 네. 그분들이 정통 보수 당을 지켜온 분들 아닙니까? 네. 그분들이 지금 정치 불과 얼마 안 하신 대통령과 지금 비대위원장에게 이 정치의 본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 공천 때문 아닙니까? 실제로 그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방식이 옳다라든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방식이 옳다라든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결국 지금 국민의힘당을 검사들에게 뺏겨놓은 겁니다. 일부 정치 검사들에게 국힘당을 뺏겨놓은 상태에서 그 되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를 다시 바로 세우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것을 저는 국힘당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형님 동생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뭐 내용적으로야 뭐 논쟁하지만 실제로 논쟁해 보면 실은 80% 90%가 비슷합니다. 한 10%를 가지고 논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8, 90%는 다툼 없는 사실로 해서 이것은 빨리 진행하고 10%는 조금 더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치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 아닙니까? 근데 이 동의하고 있는 80% 90%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쪽이 주장하니까 안 하는 거고 저쪽이 주장하면 안 하고 이런 정치하면 됩니까?
충분히 논의해서 같은 부분은 빨리 갖게 하고 그거 진행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묻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밌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